자, 이번 시간에는 imGUI라는 오픈GL이랑 연결해가지고 쓰기 굉장히 편리한 UI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서 우리의 그 실험 환경을 오픈GL 프로그래밍 실험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GL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여태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쉐이더를 만들고 그 쉐이더를 컴파일을 하고 쉐이더 두 개를 링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버텍스 버퍼에다가 버텍스의 위치, 뭐 텍스처 코디네이트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엘리먼트 버퍼 오브젝트 혹은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 유니폼, 텍스처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을 세팅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프로그램 UI 이를테면 뭐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슬라이더라던가 혹은 뭐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풋 화면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GUI를 구현하는 거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큰 노력이. 그래서 보통은 이런 UI를 구현을 하는 거는 UI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뭐 MFC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C샵 기반으로 해서 나온 윈도우 파운데이션 뭐 이런 것도 있고 맥 같은 경우에는 코코아 프레임워크이라는 놈에서 그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버튼, 슬라이더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주고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 안쪽에 그 UI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플랫폼 디펜던트한 형태로 어, 각자 GUI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네. 그리고 뭐 크로스 플랫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은 Qt라는 거를 찾아보시면은 Qt 프로그래밍 네.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맥 그리고 리눅스 그리고 또 윈도우 쪽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그 데스크탑 프로그램.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까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만든 UI 프로그램을 이제 일반적인 데스크탑 환경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환경에서 띄울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제공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픈GL 화면은 오픈GL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UI를 그리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예요. 오히려 UI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더 기본 요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오픈GL 컨텍스트와 오픈GL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삼각형을 그릴 거냐 하는 그런 쪽에 더 중점이 찍혀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인 거잖아요. 버튼을 그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각형을 그린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오픈GL 화면 안에다가 뭐 버튼 슬라이더 텍스트 필드 같은 거를 구현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런 기능을 오픈GL에서 제공해 줄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 두 가지 접근 방식. 하나는 GUI 프레임워크를 쓴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MFC라던가 Qt라던가 코코아라던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GUI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GUI를 먼저 만들고 그 화면 중에 하나를 오픈GL 서피스로 만들어서 원하는 장면을 그린다. 이게 뭐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뭔가 그래픽 관련한 프로그램들 3D가 사용되는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픈GL로 렌더링하는 화면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화면의 위쪽이나 혹은 옆쪽에 구성되어 있는 UI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이제 제공되는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 혹은 오픈GL 화면 안에서 GUI 컴포넌트를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imGUI라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 보죠. 그래서 imGUI는 이 오마르 코너시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가 좀 많이 커져가지고 스폰싱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성장을 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네, Dear I'm GUI 이런 말장난으로 쓰는데, 여기 I'm GUI의 IM이 뭐냐면은 이미디어트 모드를 줄여가지고 IM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어, 네, 편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말장난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 같고요. 이 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화면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꽤 범상치 않은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깃허브에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거. 네, 스타가 몇 개가 찍혀 있나. 지금 28,000개 정도 찍혀 있죠. 이게 오픈GL 쪽 관련한 라이브러리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이미디엇 모드 GUI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픽스 API가 그래픽스 API를 이용하여, 그 그래픽스 AP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오픈GL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픈GL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래픽스 AP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테면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다이렉트 X라던가, 아니면은 맥에서 쓸 수 있는 메탈이라던가, 그리고 뭐 벌칸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그래픽스 API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GUI 컴포넌트를 직접 그리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 UI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뭔가 예제 화면을 몇 개를 갖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게임 에디터 같은 거를 구성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디버깅 할 수 있는 뭔가 프로파일링 화면이라던가, 아니면은 홈메이드 게임 엔진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때도 많이 애용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큰 특징은 이미디엇 모드 GUI라는 거, 이런 개념을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GUI 프로그래밍을 아직은 많이 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 UI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HTML 코드 같은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뭐냐, 이를테면 HTML과 CSS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웹페이지 같은 거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형태의 HTML 코드와 그리고 이런 스크립트 코드 이런 걸 이용하고, 그리고 그 바디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 이를테면은 버튼이라는 GUI 컴포넌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리면 실행되라 하는 형태의 코드를 이런 형태로 집어넣죠. 그러면은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할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크롬에서 돌리면은, HTML 문서를 돌리면은, 여기 이제 프레스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코드에서 콘솔 로그 이벤트 트리거드라는 놈을 출력해라, 이런 코드를 제가 한 줄 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벤트 트리거드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 콘솔 창에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 눌렸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거를 적어주는 거죠. 이를테면 얼럿 창을 띄우겠다. 그러면은 뭐 버튼 프레스드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프레스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해당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버튼 프레스드라는 얼럿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되고,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 이렇게 특정한 이벤트 온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이렇게 적어주는 방식, 이런 형태가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IMGUI 같은 형태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 Immediate Mode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 예제 코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냥 그 UI를 구성을 하는 코드와 그리고 로직이 이렇게 이벤트 형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이렇게 버튼이 눌리면 그러면은 어떤 동작을 수행해라 이런 형태로 렌더링 코드 안쪽에다가 UI를 구성하는 코드를 같이 집어넣고 그 안에 로직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미디어트 모드라고 얘기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I를 구성하는 코드가 렌더링 코드 안에 들어가 있고 로직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네. 이게 제일 크다는 특징인 것 같아요. 이 UI 라이브러리. 다른 UI 라이브러리나 UI 프레임워크는 거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형태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간단한 UI를 짤 때는 이게 무조건 쉬워요. 근데 복잡한 UI를 짜면은 코드에 이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코드와 로직이 섞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다란 UI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적합한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렌더링 백엔드가 분리되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백엔드라는 거는 어떤 그래픽스 API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오픈GL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다이렉트 X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벌칸을 써도 되고 메타를 써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GL을 이용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이렉트 X를 좀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이렉트 X의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혹은 다이렉트 X만 가지고 어떤 게임이나 그런 거를 좀 만드는데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근데 맞득치 않다. 그 UI를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구하는 게 맞득치 않다. 그러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IMGUI는 그 다이렉트 X를 위한 렌더링 백엔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한다면은 그 렌더링 백엔드를 직접 구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라이브러리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의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를테면은 컬러 피커라던가 벡터 에디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GUI 프레임워크 안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그 뭐 이를테면은 벡터의 XYZ 값을 건드리는 그런 UI가 필요해 같은 게 일반적인 데스크탑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 때 얼마나 필요한 일이 있겠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이런 그 뭐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UI들은 버튼, 슬라이더, 텍스트 필드 그리고 뭐 날짜를 입력하기 위한 뭔가 캘린더 피커 그리고 뭐 달력을 이렇게 선택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냐 스피너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던가 그러니까는 위 아래쪽에 화살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꼭꼭 누르면은 숫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형태라던가 뭐 몇 가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그런 UI로도 충분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실험하는 그런 오픈GL 렌더링 화면 같은 것들은 벡터를 수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컬러 값을 수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한 GUI 컴포넌트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인 GUI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걸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IMGUI는 태생부터가 오픈GL이나 뭐 이런 그래픽스 API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실험하는 그런 UI를 작성하는데 용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컴포넌트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잘 만들어진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드가 굉장히 간단하다. 이거는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빌드가 복잡한 것부터가 일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CMake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온갖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봤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 프로젝트에다가 어떤 다른 디펜던시를 추가를 하고 싶다. 다른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이게 빌드가 간단한가? 이것도 굉장히 크다란 그 추가를 하고 안 하고의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IMGUI는 빌드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소스를 그냥 우리 프로젝트에다 포함시키면 돼요. 네. 그리고 끝으로 이 라이센스 문제. 라이센스는 보면은 어떤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지 볼까요? 네. MIT 라이센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MIT 라이센스는 코드를 무료로 개방을 하되 이걸 가지고 뭐 상업적인 형태로 쓰든 말든 상관 않겠다. 대신에 이 코드를 만약에 고쳐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할 거면은 원저작자 이름을 붙여라.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간략한 그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할 거고 이 이미디어트 모드라는 놈을 다시 설명하면은 매 렌더링 루프마다 UI를 그린다. 네. 이게 이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렌더 루프 안쪽에다가 이렇게 UI를 구성하는 코드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안에서 로직 같은 거 만약에 버튼이 눌렸을 때는 이런 거를 수행해라. 이런 형태. 만약에 인풋 값이 바뀌었으면 그러면은 이런 코드를 수행해라 하는 것들을 이 코드 안에다가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UI를 그리는 게 이를테면은 유니티의 플러그인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기도 해요. 네. 그 안에서도 이미디어트 모드의 UI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티 엔진 같은 거에다가 내가 플러그인 같은 걸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형태의 코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전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그냥 오픈GL 이그젬플 프로젝트에다가 이 그 코드를 덧대 붙여가면서 실험을 할 거고요. 아, 추가적으로 지금 IMGUI의 스폰서를 한번 구경을 해볼 거예요. 어떤 그룹들이 이 IMGUI를 이용하고 있는지 스폰서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 네. 블리자드, 구글, 엔비디아, 유비소프트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회사들, 액티비전 그리고 또 여러 게임 회사들, 뭐 그라인딩 기어 게임, 뭐 유닛2, 뭐 슈퍼셀, 네, 굉장히 여러 유명 회사들이 서포팅을 해주고 있죠. 네, 플래티넘이 얼마 서포팅하면은 달리는 거더라.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 그 실험용 소프트웨어나 내부 에디터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믿고 써도 괜찮은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러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그 라이브러리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제는 그냥 오픈GL 이그젬플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인스톨을 할 건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깃허브에 이 레파지토리 안에 요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 코드에 디펜던시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집어 넣었단 말이죠. 이 익스터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형태로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주소를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그 네임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IMGUI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면은 IMGUI 안에서 CMake 프로젝트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 안에 보면은 CMake 리스트 텍스트가 없죠? 네. CMake 텍스트가 없고 심지어는 make 파일 같은 기본적인 그 빌드 환경 같은 것들도 유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자 그 오마르 코넛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프로젝트를 크로스 플랫폼으로 컴파일하는 그 프로젝트 그 뭐죠? 프로젝트 파일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받아가지고
직접 코드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컴파일 하는 걸 추천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GitHub에 접속해가지고 최신 태그를 선택을 해서 코드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태그가 최신 태그가 1.82까지 나왔네요. 요걸 다운 받을게요. 그래서 집을 다운 받게요. 네. 그러면은 금방 다운 받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요 코드가 그냥 텍스트 파일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다운 받는데 절대 오래 걸릴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푸세요. 네. 압축을 풀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풀게요. 압축을 풀면은 그 안에 이제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오픈GL example 폴더에 이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오픈GL example 디렉토리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설명에 나온 대로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imgui 디렉토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스와 라이센스 파일을 복사해 놓습니다. 네. 또 그대로 해볼게요. 지금 여기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네, 우리 오픈GL example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새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imgui로 이렇게 고쳐놓고 요 디렉토리 안에다가 코드를 복사합니다. 코드는 지금 얘네들이죠? 네. 네. 헤더 파일이랑 이거를 유형별로 이렇게 해 놓을까요? 헤더 파일이랑 그 다음에 여기 imgui 위젯 뭐 이렇게 cpp 파일들 이렇게가 있죠. 그리고 라이센스까지. 라이센스는 실은 컴파일 하는 데는 하등 그 뭐냐 상관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을 하면은 라이센스 파일까지 같이 복사해서 집어 넣어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센스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디렉토리에 보면은 imgui 언더바 infl 언더바 glfw 라는 파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imgui 언더바 infl 언더바 opengl3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glfw를 이용해 가지고 윈도우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opengl3 그러니까는 3.3 버전 코어 프로파일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가 담당하는 건 뭐냐면은 glfw에서부터 발생하는 각종 인풋 이벤트들 마우스 이벤트나 아니면은 키보드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구현 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일이고요. 이거는 오픈GL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UI를 그리는 코드가 들어있는 그런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둘을 복사를 할 겁니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백엔드 디렉토리. 네. 백엔드 디렉토리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구현체들을 볼 수 있어요. 벌칸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DX가 바로 다이렉트X용 코드인 거죠. 그리고 뭐 오픈GL 그리고 윈32 그냥 윈32를 가지고 구현한 것도 있네요. 네. 그리고 SDL은 glfw랑 비슷한 윈도우 만드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OXX용 네. OSX를 가지고 창을 만들면은 그러니까는 코코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창을 만들면은 요거를 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오픈GL 3.cpp와 헤더 그리고 glfw cpp와 헤더 이렇게 4개의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 파일이 16개가 되네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코드를 구성할 때는 요 사이즈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실은 이 데모 파일은 필요 없어요. 예, 데모 파일은 필요 없는데 그냥 일단 붙여 넣고 헷갈리니까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컴파일 할 때 그거를 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구성은 일단 복사하는 걸로 일단 시작해서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려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컴파일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add library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예요.
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우리의 디펜던시 CMake 안쪽에다가, 네, 요 부분에다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그 붙여놨었던 거는 그냥 설명하니라 있었던 그런 코드였고, 네, 요 GLM 추가한 거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둘게요.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쭉 보죠. 이 CMake 코드 오랜만에 보는데, 지금 add library라는 놈은 여기 뒤에는 이게 타겟 네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코드, 우리가 컴파일할 코드가 들어가요. 이게 뭐랑 비스무리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CMake 리스트를 열어보시면은 우리의 실행 파일을 만들 때 프로젝트 이름 쓰고 그 다음에 C++ 파일들 이렇게 쭈루룩 집어넣었었죠. 헤더 파일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을 다 컴파일을 해가지고 오픈GL 언더바 이그젠플로 이렇게 세팅돼 있었던 요 이름이랑 똑같은 exe 파일을 만들었어요. exe 파일을 만드는 거는 add 언더바 executable 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add 언더바 라이브러리를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cpp 파일만 이렇게 집어넣었고 헤더 파일은 왜 안 넣냐 하면은 이런 이유예요. 실은 컴파일은 헤더 파일을 안 하고 그냥 C++ 파일만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헤더까지 같이 집어넣었냐 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헤더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헤더 파일만 고쳤을 때 컴파일을 자동으로 다시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헤더 파일을 집어넣은 겁니다. 얘네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헤더 파일이 바뀌었을 때도 다시 컴파일을 해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헤더를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imGU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코드를 다시 수정하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cpp 파일만 집어넣어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디펜던시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파일도 imGUI 라이브러리가 생기겠죠? 네, 그 생긴 거를 디펜던시 라이브러리 리스트 안에다가도 집어넣었고, 그리고 디펜던시 리스트가 먼저 컴파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imGUI가 이렇게 컴파일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nclude 디렉토리에다가 지금 imGUI 그 디렉토리도 같이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안에 여기 이제 카피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보일 건데, imGUI 안쪽에 imconfig.h, imGUI.h 이 헤더를 인클루드를 해야 이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갖다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원래 소스 디렉토리랑 다른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인클루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imGUI 디렉토리도 인클루드 디렉토리로 포함을 같이 시키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빌드가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죠. 빌드를 하면, 네, imGUI 코드가 빌드가 됐고, 다른 파일들도 컴파일이 되고 있고 잘 빌드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게 빌드가 되면은 자, 여기 빌드 디렉토리 안에, 인스톨 디렉토리 안에 이쪽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쪽은 변화가 없고, 여태까지는 지금 인스톨 디렉토리 안에 뭐 우리가 빌드했었던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클루드 해야 되는 헤더 파일들이 다 이쪽에 복사가 됐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지금 imGU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dd library라는 외부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부 프로젝트 형태로 빌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지 않고 이 디버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imGUI.library 파일이 이렇게 빌드가 돼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빌드 안에, 디버그 안에 imGUI.lib 성공했다면 이런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은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네, 이걸 그냥 갖다 쓰는 걸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요 줄을 추가를 한 거고요. 예. 네, 빌드가 잘 된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제 좀 추가를 해봅시다. 일단 main.cpp에서 이 imgui implementation 그 헤더 파일들 두 개를 인클루드를 할게요. 이 두 줄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main cpp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 코드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imgui 안에 imgui impl glfw 헤더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를 보면은 함수가 되게 단촐하게 9개 정도 구현되어 있는 그런 헤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GL3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 8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그냥 저기 if define 형태로 묶여 있는 컴파일 관련한 코드들이고 실제 함수들은 여기 이렇게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glfw init opengl. 네. 그러니까는 imgui에 glfw를 결합해서 쓸 건데 glfw로 오픈GL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면은 요 함수를 선택해서 초기화를 하시오. 이런 거죠.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어 놨죠. 그죠? 그리고 glfw용 마우스 콜백, 그리고 스크롤 콜백, 키 콜백, 캐릭터 콜백 뭐 이런 형태의 인풋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콜백 펑션들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그냥 이용을 하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오픈GL 3 쪽 헤더를 보면은 이니셜라이징 그리고 셧다운 그러니까는 프로그램 종료되기 전에 실행할 코드 그리고 뉴 프레임은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코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펑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먼저 인클루딩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GL 컨텍스트가 초기화가 된 뒤에 imgui 컨텍스트도 같이 초기화를 할 겁니다. 어느 위치냐 하면은 오픈GL 컨텍스트가 초기화된 위치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 glad 그러니까는 gl 펑션들을 로딩하는 라이브러리를 썼었죠. 글래드라는. 네, 이 글래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펑션 로딩을 다 끝낸 후에 그 밑에다가 imgui 컨텍스트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imgui create 컨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할 겁니다. 그리고 set current context 네, 이 펑션들 일단 붙여 넣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어디다 붙일 거냐면은 우리의 메인 코드에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펑션 로딩을 하고 요 밑에다가 우리 컨텍스트를 만들기 직전 네,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파일이 일단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잘 되는 거 확인했고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죠. 일단 imgui를 사용하려면은 imgui에서 제공하는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만든 게 지금 imGui 컨텍스트라는 타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current 컨텍스트로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야 이제 여기에 전역으로 쓰고 있는 imgui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펑션을 콜을 했을 때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UI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었던 이 impl glfw 안에 들어있는 init for OpenGL 펑션을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인자에는 콜백을 인스톨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에 대한 세팅이 있는데 일단 false로 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 콜백에 대한 세팅을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직접 세팅하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 콜백을 인스톨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false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수동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GL 3와 관련된 그러니까 3.3 오픈GL 버전의 렌더러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impl
오픈GL 3의 init, 그리고 폰트 텍스처,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여기에 초기에 다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를 집어 넣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IMGUI가 사용하려고 하는 뭐 폰트나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초기화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픈GL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면은 무조건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처럼 쉐이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쉐이더들을 연결한, 그리고 텍스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폰트를 찍으려면은 그 폰트가 렌더링이 미리 돼 있는 텍스처 아틀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텍스처랑 그리고 저 뭐죠?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쉐이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 폰트 텍스처라고 하는 거는 실제 폰트, 사용하려고 하는 폰트를 먼저 로딩해서 그걸 가지고 텍스처를 만든 것. 네. 그래서 그 텍스처 안쪽에 들어있는 글자를 오려다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뿌리기 위한 그런 초기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6줄의 초기화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로프 안에서 이런 형태로 코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렌더링 루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냐면은 이 지금 밝게 하이라이팅 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폴 이벤트, 그러니까는 GLFW 안에 윈도우에서 뭐 키보드가 눌렸냐 아니면은 마우스가 움직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를 폴링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풋에 대해서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하고, 렌더링이 다 되면은 프레임 버퍼에 백 버퍼를 프론트 버퍼랑 스와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인풋을 처리하기 전에 UI 우리의 그 IMGUI UI의 그 뭐냐 new fram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은 지금부터 새 렌더링 프레임이다라는 거를 IMGUI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호출을 할 거고요. 조금 전에 오픈 그 IMG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IMGUI는 UI를 매 프레임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렌더 루프 안에 UI를 구성하는 코드가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번에 렌더 루프를 실행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지금부터 새로운 프레임이야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IMGUI의 new frame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씬을 렌더링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UI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덮어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IMGUI 렌더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놈이 아니고 그림을 그릴 리스트를 종합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그 펑션을 콜을 하면은 이후에 렌더 펑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쪽에 드로우 데이터라는 놈이 쫙 쌓입니다. 뉴 프레임에서부터 렌더 펑션을 콜하기 직전까지 이 사이에 어떤 IMGUI로 시작하는 UI 코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걔네들을 쫙 조합해 가지고 지금 이런 UI를 구성하려면은 어디에다가 박스를 그리고 어디에다가 버튼을 그리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실제로 이제 오픈GL 3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펑션은 여기 구현되어 있는 이 오픈GL 3의 이 렌더 드로우 데이터라는 펑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로 실제로 그림을 여기서 그립니다. 그림을 다 그리면은 이제 위에 어떤 UI가 덧입혀진 그림이 됐을 거니까 그 뒤에 이제 UI를 스왑을 하는 거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세팅까지가 마무리가 됐으면은 마무리로 코드가 종료되기 전에 메모리 반환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자, 요거 네 줄을 복사해 가지고 어디다 붙일 거냐면은 루프 끝나고 나서 컨텍스트가 버려지고 나서 요 사이에 GLFW 윈도우가 종료되기 전에 IMGUI 컨텍스트들도 다 이렇게 버리는 코드를 심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호출하는 순서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초기화하는 순서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초기화를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했냐면은 imgui create context라는 놈이 먼저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풀 그리고 이 그러니까 glfw init 그리고 오픈GL 쪽 init 이런 순서대로 갔었잖아요. 이거의 역순으로 하면 돼요. 네. 거의 대부분 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폰트 텍스처 지우고 디바이스 오브젝트 지우고 그 다음에 이 glfw 셧다운 콜을 하고 그 다음에 imgui 컨텍스트도 날리고 네, 이런 수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드를 보니까는 오픈GL3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init 펑션이 있었는데 이거에 terminate 펑션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는 셧다운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셧다운 코드도 여기서 한번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오픈GL 관련한 컨텍스트들을 다 날리고 그리고 종료를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컴파일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렌더 코드에서 실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렌더 펑션 앞부분에다가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렌더 펑션 앞에다가 이렇게 세 줄이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붙이세요. 여기 지금 하이라이팅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네 줄을 복사를 해 가지고 카피를 해서 네, 우리의 context.cpp에 렌더링 코드 있죠? 렌더링 코드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렌더 코드. 여기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네, 탭을 잘 유지를 하고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해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imgui 식별자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헤더 파일을 인클루딩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어느 부분에다가 imgui.header를 집어 넣을 건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집어넣는가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의 초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다가 넣냐 하면은 common.header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택지고, 왜냐하면 이 common.header를 전부 거의 대부분의 CPP 파일들이 인클루딩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CPP 코드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는 context.h 요 안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context.cpp 안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context.h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context.cpp에서 쓸 수도 있고 context.h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main.cpp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ntext.cpp 안쪽에서 imgui를 인클로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안에서만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봤을 때 여기 렌더 코드 안쪽에서 imgui를 쓰는 경우 외에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ntext.cpp 위쪽에다가 include imgui.h 이거를 인클루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파일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해 놨었던 그 데모에 이렇게 윈도우가 생겨가지고 딱히 다른 처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윈도우를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클릭 드래그까지 같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 버튼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로 직전 예제에서 진행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UI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겹쳐 놓으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살짝 투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멋진 윈도우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코드만 가지고도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튼 여기까지 해서 윈도우를 처음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다가 어, 네,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들. IMGUI가 그리는 UI 화면이 지금 오픈GL 화면에 오버래핑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로 창의 크기를 바꾸거나 창을 이동시키거나 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메인 루프에서 실행되는 이 IMGUI input glfw new frame이라는 이 함수가 glfw 윈도우로부터 화면 크기랑 마우스 상태를 업데이트를 받아서, 그래서 화면을 크게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도 윈도우의 사이즈가 막 이상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 코드에서 요 부분에 코드가 없잖아요. 요 부분에 코드, 여기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네, 아마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실행이 안 될 거고, 어떤 부분에서 죽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세팅이 안 돼가지고 죽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세팅이 이 IMGUI 컨텍스트 내부에 세팅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게 요놈이고, 그게 지금 프레임 버퍼가 X 사이즈가 얼마고 Y 사이즈가 얼마다라는 것들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서 어, 실행을 해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우리의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바꿔도 이 윈도우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줄이면은 얘가 이렇게 우리가 집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갖다 놔도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기어 옵니다. 네. 클릭이 안 되는 상황 같은 거를 방지를 하는 거죠. 네. 화면 너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별도의 콜백 연결 없이도 마우스 인터랙션이 현재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개의 UI랑 우리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 파라미터들, 그거를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일단 클리어 색상, 카메라 파라미터, 그리고 카메라 초기화 버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UI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클리어 컬러는 현재 지금 제대로 그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세팅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집어넣는 걸 해봅시다. 클리어 컬러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붙일 거냐면은, 복사해서 어디다 붙일 거냐면은 컨텍스트.헤더에 이 카메라 파라미터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탭을 조정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해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클리어 컬러가 12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막 저마다의 개성으로 이렇게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아서 바꿔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예제 코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UI 코드를 작성할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요거를 카피를 하지 않고 그냥 구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코드가 얼마나 그 직관적으로 작성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데, 그냥 코드를 쭉 짜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실습을 할 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도 됩니다. 네. 렌더 코드로 가볼게요. 지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IMGUI begin 그리고 IMGUI end 이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if문 안쪽에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if문 바깥쪽에 들어있어요. 왜 이런 모양새가 되어 있냐면은 IMGUI begin으로 시작하는 UI는 반드시 end로 끝나야 돼요. 이거 안쪽이 하나의 윈도우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my first IMGUI 윈도우라는 것이 그 윈도우의 타이틀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놓고 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 윈도우의 이름이 My First IMGUI 윈도우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적혀 있는 텍스트가 This is first text 이런 형태인데, 이 윈도우는 지금 이렇게 접을 수도 있잖아요. 접으면은 요 안쪽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if문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윈도우가 접혀 있으면은 이 코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윈도우가 접혀 있으면은 얘가 false를 리턴을 하는 거죠. 하지만 begin end는 반드시 쌍을 이룬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end가 없으면은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first window라는 이름을 안 쓰고 UI window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먼저 컬러 에디트 하는 부분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imGui 해가지고 더블 콜론 해두면은 사용할 수 있는 UI 관련한 코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뜹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여기에서 컬러 에디트 for, 네,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예,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니까는 클리어 컬러. 네. 그리고 여기에 집어넣을 거는 포인터죠. 네. 지금 인자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시면은 플롯 4차원짜리 플롯, 네, 이거예요. 그래서 플롯에 포인터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GLM 벡터로 쓰고 있었으니까는 포인터, 밸류 포인터, 네, 밸류 포인터. 그래서 클리어 컬러, 네,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은 컬러 값이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if문 안에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놔도 내가 UI 코드를 변경을 하면은, 그러니까 UI를 변경하면은 값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윈도우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이 컬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컬러가 이렇게 휙휙 바뀌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가지고 바탕화면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 바탕화면 색깔은 안 바뀌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은 클리어 컬러를 실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GL 클리어 컬러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바깥쪽에서 클리어 컬러를 m 클리어 컬러 0번 x.x y z 그리고 w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은 렌더 코드가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니까는 이게 매번 실행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우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네, 보시면은 컬러를 이렇게 바꾸면은 바탕화면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적당한 화면을 그 색상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UI가 단 몇 줄의 코드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드는 컬러가 바뀌었을 때만 실행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 붙이고 if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 값의 변동이 있을 때만 이 if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실행이 해라,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그 카메라 피치,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드래그 플롯 3 이걸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카메라 포지션을 똑같이 glm의 value ptr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 포지션을 이렇게 변동을 시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드래그 플롯 요랑 피치는 이렇게 그냥
앰퍼샌드로 주소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드로우가 아니 드래그죠. 드래그 플롯 메라 피치 카메라 피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세 개를 집어 넣으면은 우리가 방금 전 영상에서 마우스 우 버튼을 누르고 이 카메라를 막 움직이는 그런 데모를 보였었는데, 그거를 그런 조작 없이 이제 이 UI를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휙휙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값의 그 기본 변화 단위가 지금 1 단위로 움직여서 그래요. 여기 요 각도도 1도 단위로 움직이고 이 카메라 피치의 앵글도 1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휙휙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드래그 플롯 파라미터에 V 스피드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V 스피드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 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카메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픽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0.01씩 움직이게끔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앵글 같은 경우에는 0.5 0.5도씩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부드럽게 너무 휙휙 안 움직이고 0.1씩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화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 아까보다는 좀 덜 천천히 움직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원래 우리가 피치 값을 마이너스 89도에서부터 플러스 89도 사이로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한계점 없이 그냥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드래그 값을 특정 값 이내로 이렇게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시 그것도 파라미터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컴마를 찍어 보면은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세팅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89도 그리고 플러스 89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이 각도가 플러스 89도와 마이너스 89도 항상 그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간단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컬러랑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이 카메라 포지션 요 피치는 서로 다른 계열의 파라미터잖아요. 이거는 바탕화면의 색깔을 바꾸는 놈이고, 요거는 카메라의 조정이잖아요. 얘네와 얘를 좀 분리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코드에서 분리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세퍼레이터 이런 거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그 UI가 둘 사이에 이렇게 분리를 한 그런 선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분간하기가 쉽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퍼레이터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버튼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IMGI 버튼 하고 리셋 카메라 리셋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은 버튼이 눌린 순간 이게 true가 될 거거든요. 그 눌린 순간에 이제 카메라 요 값도 0으로 만들고, 카메라 피치 값도 0으로 만들고, 카메라의 초기 위치, 카메라 포지션 이거는 뭘로 세팅했었냐면 우리가 0, 3 이걸로 세팅했었죠.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카메라가 다시 원위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집어 넣은 거죠. 한번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막 움직이면은
반대로 지금 제가 이 U 버튼을 눌러서 WASD와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여기 그 값들이 변경된 값을 가지고 UI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UI 안에 있는 값들도 이렇게 같이 잘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디 어느 순간 감을 잃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 리셋 카메라를 딱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되면서 원래 카메라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여서 관측하고 싶다 할 때는 이 UI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혹은 여기에다가 숫자를 이런 식으로 아직 그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 처리는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키보드 입력을 넣어도 아마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연결을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것들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지금 우리 화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오픈GL 화면을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UI 그 코드의 특성, 지금 IMGUI UI 코드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함수 하나가 UI 컴포넌트 하나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컬러 에디트라는 놈은 컬러 에디팅을 하는 UI 하나가 나오고, 드래그 플롯 하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 3개가 이렇게 마우스 클릭 드래그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UI가 하나 나오고, 네. 그런 형태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울린 타입의 값을 리턴을 해요. 그래서 부울린 타입 값이 이제 true면은 그 해당 UI 컴포넌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값이 변경이 됐다, 그거의 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true면은 변경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액션 로직을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f문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버튼이 눌렸다, 눌렸으면 그때 실행할 코드, 그리고 컬러 에디팅이 됐다, 컬러 에디팅이 됐을 때 실행할 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간단하게 UI와 그에 상응하는 로직 코드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보드 입력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콜백들을 조금 더 설정을 할게요. 현재 키보드 입력 지원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도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팅을 좀 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main.cpp에다가 콜백을 추가를 할게요. 온 캐릭터와 온 스크롤을, 네, 요 두 개의 콜백을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main.cpp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main.cpp에 온 마우스 버튼 밑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네, 이렇게 온 캐릭터 이벤트 온 스크롤, 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키 콜백을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키 콜백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은 온 키 이벤트라는 펑션이 지금 main.cpp 안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최상단에 glfw 키 콜백이라는 펑션을 한번 호출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 쪽 콜백에서도 imgi 인풀 glfw 마우스 버튼 콜백, 이거를 한번 호출해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해 놓은 콜백 안에서 다시 imgi 콜백을 또 한번 호출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 줄 카피를 해 가지고 키 콜백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키 콜백. 네.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 이쪽에다가도 여기에 한 줄을 복사해 가지고, 이거 한 줄을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코드에 여기에 마우스 버튼, 네, 나머지 코드 실행하기 전에 먼저 마우스 버튼 콜백을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추가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콜백 등록이죠. 지금 새로 구현했었던 이 캐릭터 이벤트 온 스크롤, 얘네 둘은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콜백 등록하는 쪽에다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지금 그 glfw set 캐릭터 콜백, 이거는 글자가 입력됐을 때 동작하는 코드거든요. on 캐릭터 이벤트 이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콜백 등록하는 곳 위에다가 스크롤 콜백 이걸 추가로 등록하겠습니다. on 스크롤 이렇게.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네, 실행을 해보면은 IMGI UI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키보드로 고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탭을 써가지고 이전 이후 컴포넌트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사용하기 좋아집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15 뭐 이런 형태로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그리고 탭을 누르면은, 그리고 쉬프트 탭을 누르면은 이전 이후 항목으로 이렇게 커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내가 만약에 3.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거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피치 이런 거 드래그는 원래 잘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스크롤이 대응되는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롤도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요게 안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UI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잘 받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IMGI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별도의 문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UI 그 코드가 있나?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UI가 있나? 같은 거는 어디서 확인하면은 제일 좋은가 하면은 헤더 파일을 봐야 됩니다. 헤더 파일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IMGI.h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 무수히 많은 문서가 주석으로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읽어가면서 이거는 뭘 하는 이 놈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기본적인 그 버튼 UI, 이미지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블렛, 뭐 콤보, 네, 드래그 플롯, 드래그 인트, 슬라이더, 그리고 인풋 텍스트, 뭐 컬러, 그리고 트리 노드 표현, 네, 리스트 박스, 뭐 메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UI 컴포넌트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그거의 사용 방법을 보려면은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읽을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찾아서 쓸 수 있으면은 정말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함수를 찾아도 이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는 imgui demo.cpp 파일을 보시면은 이 코드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예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오픈 팝업 어떻게 쓰는지 볼까? 이렇게 보면은 오픈 팝업을 사용하고 있는 예제를 찾아가지고, 오픈 팝업을 먼저 호출하고 비긴 팝업하고 엔드 팝업 이 쌍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면 되는구나. 이걸로 이제 팝업 메뉴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다가 보면은 정말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정말 파워풀한 라이브러리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IMGI에 대한 그 소개는 오픈GL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픈GL 백엔드가 아니어도 뭐 다이렉트X를 이용을 해도, 혹은 심지어 그냥 윈도우 32 API를 이용을 해도 이 IMGI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오픈GL을 제가 여태까지 거의 한 15년간 공부를 하면서 이 라이브러리만큼 편하게 UI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본 적이 없고, 이거를 붙이고 난 후에 오픈GL 안에서 테스트하고 싶은 여러 가지 펑션들, 뭐 혹은 뭐 파라미터들을
컴파일을 다시 안 하고 UI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그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IMGUI를 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